이때 119에 전화해서 자기한테 관등 성명을 안 댔잖아요. 두 명이 제대로 징계를 내립니다. 자신과 통화했던 소방관 두 명한테 징계를 내려요. 아무튼 그래서 징계를 때려. 그 징계를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본인한테 관등 성명을 안 댔다고 징계를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 대통령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같다? 느낌만 그런 거예요. 실제 지표상으로 뭐든 간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물타기의 달인이다. 진짜 최악의 악인을 그저 좀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진짜 옳은 일을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그저 한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치게 하는 썩은 마인드.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이제 기본소득 드립쳤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25만 원 지지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한데. 저 25만 원을 뿌려야 하는 이유, 명분, 무슨 AI가 앞으로 생기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뭐 기본소득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재명 씨가 스스로 없앴습니다. 그 공약을. 즉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이재명 씨라는 대선 후보를 중심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25만 그런데 뒤에선 기본사회위 설치, 게다가 끊임없이 기본소득에서 단어만 바뀐 기본사회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믿죠? 그리고 간다요가 최근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뭔가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을 믿냐? 누구보다 정치인 믿지 말라면서 간다요는 공약 25만 원에서 뺐네? 기본소득 안 하네? 왜 우리 그동안 싸웠던 거죠? 이 판단 내리는 지능 수준.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얍삽한 중도 좌파 인간 간다효입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다른 국민들은 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선동당한 개, 돼지, 노예, 천민, 백성으로 생각하는 윤성빈이 왜 나락을 갔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발언을 하는 간다효입니다. 그저 아는 척만 오지게 하고 대선 인물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겉핥기식으로 인물을 소개하고 자신은 잘난 척을 엄청 해대는 간다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 대통령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같다? 느낌만 그런 거예요. 실제 지표상으로 뭐든 간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힘의 방향성만 봐도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그리고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왜 이재명은 누구인가? 김문수는 누구인가? 홍준표는 누구인가? 이런 공약 같은 거 왜 봅니까? 자기가 왜 소개하죠? 다 거기서 거긴데 누가 되든 지표가 달라질 게 없는데 문재인은 왜 그렇게 통계를 조작했습니까? 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미비한 거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신경 썼나요? 대통령이 적국에게 상급 기밀을 넘기는 건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맞죠? 에?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다요가 얼마나 사람들을 개, 돼지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피부로 느끼고 그 느낌을 부동산 데이터나 지표들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틀린 이야기를 자신의 말만 맞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런 마인드가 너무 역겹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자신이 하는 건 괜찮다고 말하겠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단어에 꽂히지 말고 맥락을 봐라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양보해서 내 인생을 살자,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나의 할 일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양보를 해봅시다. 그런데도 저건 아예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국회증언법 딱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골라서 통과가 돼도요 우리나라는 크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치명적인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정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최악은 피해야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100% 우리의 의견과 같을 수 없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100%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야당의 폭주로 인한 권한 대대대행 체제, 대법관도 탄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진짜 국민들이 정신 나갈 것 같은 상황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오직 자신만이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자신보다 좀 더 알고 좀 더 깊게 공부한 사람은 화가 나거든요. 틀린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말에 비난이라도 하면 바로 정치병자, 네 인생을 살아라,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 2030 세대를 싸잡아가지고 집단 우울증에 걸려서 정치병에 다 걸려있다. 지금 2030 세대가 너무너무 불쌍한 세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간다요가 20대 때였던 2010년대 초중반에 정치병에 걸려가지고 가짜뉴스 믿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저는 40대 50대 그런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20대 때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죠? 설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세대예요. 진짜 불쌍한 세대.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좀 많으신 중장년층 중에서도 정치적인 관심 너무 극심하고 극단적인 정치적인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우울하시고 혼자고 외톨이고 본인이 어딘가에 의지할 데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잘 빠져요.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래서 잘 빠지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너는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고독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하고 바로 인신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물타기의 달인이다. 진짜 최악의 악인을 그저 좀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진짜 옳은 일을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그저 한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치게 하는 썩은 마인드. 좌우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선동당한 그 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옵니다. 예시로 김문수는 누구일까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건 전말을 이야기해보면 2009년 남양주 소방서에서 70대 노인이 2건의 구조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소방관이 장난 전화로 판단을 해가지고 노인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교육 실시와 전화 응대 매뉴얼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등 성명을 말하고 응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2년 뒤에 논란의 녹취. 이제 소방서에 전화한 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요거 한번 같이 듣고 갈까요?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아. 이름이 누구냐는 왜 말을 안 해? 여기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걸어요, 근데. 또 걸어. 예, 소방서입니다.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이 좀 이야기해봐요. 지금 받는 이 사람 말이야?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도지사입니다. 그래, 알겠어요. 끊어. 아무튼 이게 그래서 저희 대학생 때 굉장히 핫했던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핫했던 얘기인데 이때 119에 전화해서 자기한테 관등 성명을 안 댔잖아요. 2명이 제대로 징계를 내립니다. 자신과 통화했던 소방관 2명한테 징계를 내려요.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징계를 내립니다. 이번에 근데 알아보니까요. 아니 경기도지사가 소방관한테 어떻게 징계를 내려? 저 때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징계권하고 서장 임명권 같은 게 각 지자체장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도 지자체장한테 있대요. 좀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징계를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본인한테 관등 성명을 안 댔다고 징계를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게 징계를 때렸다는 사실이 실제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요 진짜로. 인터넷 커뮤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뉴스들 댓글 항의 전화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 진짜. 대한민국 경기도가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회를 합니다. 철회하고 그 남양주 소방서에 찾아가서 이제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같이 사진 찍은 그 사진들이 있어.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안 좋았었어.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소방관은 사흘까지 게시했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치병자 드립이나 치고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정보를 수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간단한 논란도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하는데 왜 직원을 둡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정치병자니 다 쓰레기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김문수는 누구인가 영상도 내용을 보면 전향했다는 이야기와 방금 그 논란과 약간의 공약만 다루는데 저는 이게 엄청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라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업적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고 이재명 또한 라이트하게 다루면서 이재명은 업적이란 게 별로 없죠. 그냥 악인이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논란, 호텔 경제론의 개소리,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또 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 엔비디아 기업을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 보이고 포퓰리즘으로만 이루어진 정책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것조차 극히 일부인데 이걸 다 빼먹고 영상을 제작하니 대한민국 최악의 악인이 평범한 대권 후보로만 소개가 됩니다. 간다요 영상. 이걸 보고 어떻게 뭘 판단하는 건가요? 과거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박 겉핥기식도 안 되는 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간다요가 최근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뭔가요? 채널에다가 그대로 박아놨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을 믿냐 입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이재명 말은 잘 믿어요. 와, 이재명이 기본소득 공약 없앤 거 맞긴 합니다. 공약에선
없앤 거 맞긴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이제 기본소득 드립쳤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25만 원 지지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한데. 저 25만 원을 뿌려야 하는 이유, 명분, 무슨 AI가 앞으로 생기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뭐 기본소득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재명 씨가 스스로 없앴습니다. 그 공약을. 즉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이재명 씨라는 대선 후보를 중심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25만 원을 가지고 주댕이를 털면서 아프게 싸웠는지 갑론을박을 왜 했는지 허무해지는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캐시부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뒤에선 기본사회위 설치, 게다가 끊임없이 기본소득에서 단어만 바뀐 기본사회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믿죠? 공약에서 빠졌으니까 공약 빠졌네? 왜 그렇게 말한 거죠? 와, 이 새끼 진짜 뭐 하는 새끼인지 진짜 모르겠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놈 아는 척 하는 거 좀 지가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와, 우리가 이재명을 특히 믿을 수 없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의 언행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향을 하고 나서 스탠스가 바뀐 적이 없어요. 기업 친화적, 기업 유치. 근데 이재명은 그냥 지 마음대로예요. 말이 계속 바뀌어. 가난한 국민 앞에서는 재벌 해체하겠습니다. 했다가 삼성한테 가서는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삽니다. 했다가 국회에 가서는 반도체 특별법은 또 통과 안 시켜주고. 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누구보다 정치인 믿지 말라면서 간다요는 공약 25만 원에서 뺐네? 기본소득 안 하네? 왜 우리 그동안 싸웠던 거죠? 이 판단 내리는 지능 수준. 그리고 세 번째, 국민들이 다 대통령 탓을 한다. 간다요는 이명박과 문재인 대통령을 은근히 동일선상에 두고 말을 합니다. 난 솔직히 이거 막말이라고도 생각 안 해. 대한민국은 말만 민주주의 국가지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보면 중국 공산당 체제 같아요. 중국 공산당처럼 투표를 안 하잖아. 여기는 국민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체제랑 왜 비슷하다고 내가 생각하냐면 모든 책임을 중국 공산당이 다 져야 돼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 2008년에. 그럼 MB 탓이야. 코로나가 터졌어. 문재인 탓이야. 뭔가 그 외부에 뭐가 터지면 대통령 탓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 솔직한 얘기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 이게. 아니 무슨 수로 저걸 막는 거야. MB가 신이야. 2008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어떻게 MB가 막는데요? 코로나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막냐고 저거를.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절정인 리먼 사태. 이걸 어떤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까? 진짜 누구예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로 반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에 GDP 증가율이 0.1%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는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갔다. 2009년 초 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4%까지 깎아내고 일부는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됐던 암울했던 시절을 엄청난 반전으로 이끌어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보인 0.2% 성장은 OECD 회원국 평균 전망치인 마이너스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코로나 시절 국민들이 76만 명이 중국 입국 금지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도 안 하고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죠.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지도 않았어요. 간다요는 왜 코로나가 문재인 탓이냐 말을 했지만 전국의사협회에서 정부에게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한다는 말을 7번이나 했어요. 7차례나 말을 했으나 듣지 않았고 의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말을 초기부터 들었다면 국내 피해를 최소화했을 거예요. 표가도 없는 자영업자 운영시간도 강제로 막았죠. 요가는 되고 필라테스는 안 되고 어떤 과학적 기준으로 영업을 정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그냥 여긴 되고 여긴 안 돼. 이따구로 했는데 무슨 코로나가 문재인 탓이 아니라는 겁니까? 퍼지는 게 문재인 탓이 맞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교되는 게 그게 맞는 비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했죠. 환승제도를 만든 대단한 대통령과 상급 기밀을 넘기고 부동산 조작을 한 대통령이랑 물타기를 해서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간다요가 싫다는 겁니다. 간다요 같은 중도 좌파 새끼가. 간다요는 사실 정치를 깊게 알고 인물 하나하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정치병자로 몰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틀린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의사들 열받게 한 게 병원 가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는데 이거 아니라던데요 라고 말을 하면 의사들 열받죠. 왜 열받습니까? 틀린 지식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맞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거잖아요. 간다요도 똑같거든요.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틀린 걸 당연하게 맞다고 말을 하니까 열받는 건데 그걸 바로 정치병자라고 몰아가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화를 내고 이재명보다 김문수가 낫다. 뭐 누구보다 뭐 이준석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똑같다고 말하는 이 판단하는 지능. 진짜 는 투표를 어떻게 하나 진짜 모르겠네요. 누구 하나 고르면 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인마는. 아무튼 저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본 투표 날에 투표를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투표는 하셔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간다요처럼 둘 다 쓰레기야.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차악은 존재합니다. 저는 제발 이재명의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투표를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